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라디오 M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패터슨의 크로스 컨트리, 드디어 완결편입니다. 전편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신 후 감상해 주세요. 밖은 칠흑같이 어두운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타이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른쪽으로 난 좁은 길 위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알렉스! 뒤에서 브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뛰어가면서 그녀가 나를 따라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타이거를 누구보다 먼저 잡아야 했고 그와 따로 할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쪽에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 나는 온 신경을 거기에 곤두세운 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풀에서 그림자 하나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옆으로 비켜서며 살인자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얀 티셔츠에 야구 모자를 쓴 타이거의 갱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타이거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타이거는 빠르게 달렸지만 내가 조금씩 그를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불러 세우지도 않았고 서라고 경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타이거의 무거운 발소리와 가쁘게 몰아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를 부르지 않고 총을 꺼내 낮게 겨냥한 다음 두 발을 쐈습니다. 실수로 타이거를 죽이게 될까봐 걱정스러웠죠. 그가 살아있어야 내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총에 맞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발에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고 그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거의 놓칠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 그의 발목을 붙들었고 타이거는 그대로 얼굴을 바닥에 처박으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나는 그놈을 올라타고 있는 힘껏 펀치를 날렸습니다. 내 첫 번째 펀치는 그의 턱에 내리 꽂혔고 땀과 피가 사방에 튀었습니다. 개자식, 배신자, 그는 정글의 고양이처럼 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가족 어디 있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 안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실어 그놈에게 다시 펀치를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놈의 이빨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했고 그렇게 펀치를 맞고도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밀쳐 넘긴 다음 바닥에 내리찍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날아오는 그의 주먹을 팔로 막으려 했지만 주먹은 내 손목을 내리찍었고 손목이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몸을 구부려 최대한 그의 주먹을 피하면서 그놈의 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온 힘을 모아 머리로 그를 들이받았고 이상한 각도 때문에 그의 목젖을 머리로 쳤습니다. 그는 구역질을 하다가 가래와 피를 뱉어냅니다. 내 가족, 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네 가족 다 뒤졌다고. 네 애들도 다 뒤졌고 너도 이제 죽어. 그 다음 그는 사냥칼을 꺼내듭니다. 나는 그의 칼든 손목을 꽉 잡았지만 점점 손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 그의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렇게 나는 죽는가 봅니다. 나나 알리, 제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끝끝내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내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죽는 게 사무치게 한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밤하늘을 가르며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타이거는 나를 바닥에 찍어 누른 채 똑바로 몸을 세우고 높이 칼을 들어 올렸다가 나를 향해 내리칩니다. 죽어. 그가 소리 지릅니다. 너의 가족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 두 번째 총알은 조금 전까지 나를 매섭게 노려보던 그의 오른쪽 눈에 꽂힙니다. 그들은 어디 있는 거야? 나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내 가족은 어디 있느냐고.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전한 한쪽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습니다. 타이거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내 위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내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고.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나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타이거의 거대한 시체를 밀치고 일어서려 할 때 브리가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내 옆에 무릎을 꿇고 나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알렉스. 정말 미안해. 그놈의 칼밖에 보이지 않았어. 난 그놈이 당신한테 칼을 내리치기 전에 죽여야만 했어.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갑자기 내 가족의 생사를 알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몸이 떨리고 오한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타이거는 나와 내 가족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는데 이제 그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타이거의 시체를 남겨두고 농가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근처 마을에서 경찰차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밖으로 나와 우리에게 다가오며 말합니다. 방을 다 사사시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어. 최근에 누군가가 여기서 지낸 흔적도 없고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어. 존,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봐야겠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플래티는 어때? 주립 경찰이 그를 잡고 있어. 플래티가 그들에게 자기는 CIA라고 하는 건 봤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경찰이 그를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우리는 농가와 옆의 마구간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하지만 만일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죽었다는 증거라도 찾아야 해. 타이거와 그의 어린 살인마들이 타고 닛산 미니밴을 찾았지만 그 안에서도 혈흔이나 인지를 묶을 법한 밧줄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 집 주위에 이리저리 난 타이거 마크도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농가는 레오폴도 가우트라는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었지만 소유주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농가도 방치된 지 2년은 더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브리는 나를 태우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수사를 계속할 상태가 아니라고 했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나는 기적을 꿈꾸었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의 난장판은 내가 처음 발견한 모습 그대로였고 나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게 기억의 흔적이었습니다. 나나의 부엌, 나나마마가 가장 사랑했던 공간. 브리와 나는
한참 동안 생각을 모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고 나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불이 나가서 잠깐 좀 뛰고 올게.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서며 불이에게 말했습니다. 머리도 좀 식히고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어. 오케이, 알렉스. 나 여기서 기다릴게. 잘 뛰고 와요. 나는 밖으로 나와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에 조깅 코스를 달리다가 한 번도 지나간 적 없는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몸이 한계에 달할수록 조금씩 머리가 맑아지면서 비로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덴이 라고스에서 내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었던 걸까요? 아덴의 죽음과 그녀의 가족의 죽음, 그리고 나나, 알리, 제니에게 일어난 일까지도 말이죠. 알렉스, 난 끔찍한 일들을 알고 있어. 지금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쓰고 있어. 내가 알아낸 걸 누군가에게 말해야 해. 그녀는 자신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비밀이 묻힐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뭔가 끔찍한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회색 밴 한 대가 내 옆에 멈춰서면서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나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에 검은 천을 씌웠습니다. 다리가 뭔가에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사? 3명의 성인 남자, 소년이 아닙니다. 타이거의 팀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지? 누가 지금 나를 납치하는 거지? 원하는 게 뭐지? 점점 머릿속이 바위가 내려 누르는 것처럼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오줌 냄새와 땀 냄새와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을 벽에 대고 다리를 벌려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서 있어. 움직이면 총을 쏘겠다. 우리 가족은 어디에 있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너희들은 또 누구야? 대답 대신에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스피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자세로 그대로 있어.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줄 알아. 죽으면 네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야. 영원은 아주 긴 시간이야. 잘 생각해보라고 닥터 크로스. 일단 나는 다른 생각부터 하기로 합니다. 누가 나를 납치해서 이곳으로 끌고 온 걸까? 타이거라는 또 다른 정부업자의 짓인 걸까? 아니면 나이지리아에서 온 다른 누군가? 그건 아니야. 나이지리아 억양이 전혀 아니었어. 그럼 미국인? CIA가 나를 납치한 건가? 내 가족은 어디 있어?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2 손이 묶인 채 머리 위로 들고 벽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이런 고문에 대해 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벽서기. 이 고문은 지금의 나처럼 머리에 검은 천을 씌우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몇 날 며칠을 벽에 붙어 서 있게 하는 겁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발목과 발에 수만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일었습니다. 그 통증은 곧 다리로 옮겨서 통증이 다리를 타고 총알처럼 날아다녔습니다.
머릿속이 혼미해지고 곧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해. 지금 당장.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나는 한참을 참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뜨거운 것이 다리를 타고 맨발 위로 흘러내립니다. 벽서기. 몇몇의 정부 사람들은 이 고문을 테러 용의자에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내가 테러 용의자인 건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문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나를 고문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손은 완전히 감각을 잃었고 잠시 바닥에 누워 눈을 붙일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을 떼고 벽에서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한 손을 떼자 뒤에서 누군가가 내 무릎을 세게 칩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자 그들은 다시 나를 일으켜 벽에 붙여 세웁니다. 나는 다시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다리뿐 아니라 온몸이 세차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내내 방 안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나는 제니를 안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알린 어디 있니? 나나는. 넌 괜찮은 거니, 아가? 갑자기 정신이 들면서 내가 선체 잠이 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오직 나 하나뿐이었죠. 납치당한 지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머리에 천을 코까지 걷어올리고 얼굴에 물을 부었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마셔. 이것도 먹어. 천천히. 아니면 목이 막힐 거야. 그는 3개의 크래커를 하나씩 내 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물 조금만 더 줘. 제발. 목구멍이 꽉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지나 다시 물병을 내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너무 빨리 마시지는 말라니까. 이러다간 위경련이 올지도 몰라. 우린 네가 불편한 걸 원치 않는다고. 그리고는 다시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벽서기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잠시 후 나는 심각한 환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물이나 크래커에 무슨 약물이 들어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사막 한가운데 길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곧 죽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지만 그다지 싫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죽음을 기다리며 그 너머에서 나나마마와 제니와 알리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등을 세게 내리치는 바람에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넌 지금 꿈을 꾸고 있어. 선체로 잠이 들다니 그건 금지야. 미안. 물론 미안해야지. 자, 이걸 멈추고 싶지? 누워서 편하게 자고 싶을 거 아냐. 맞아? 어디에... 그가 내 말을 가로챕니다. 그래. 너의 망할 놈의 가족이 어디 있냐고? 너같이 꽉 막힌 고집불통은 본 적이 없어. 자, 잘 들어. 널 잘 수 있게 해줄 거야. 너의 가족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 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말해봐. 넌 내 가족에 대해 말해줄 거고 내가 잘 수 있도록 해준다고. 네가 어떻게 하는 경우에 한해서일까? 내가 네 질문에 대답하는 경우에 한해서. 아주 좋아. 물 좀 더 줄까? 그래. 그들은 머리에 천을 올리고
물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벌컥벌컥 한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내게 극심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방을 나가버린 걸까요?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다시 나를 혼자 두고 사라져버린 걸까요? 나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것들을 목격했어. 특히 수단에서. 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덴 텐시의 가족 모두가 살해당했지. 라고스에서 말이야. 어쩌면 그들이 나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죽은 건지도 몰라. 아니면 아덴이 신문에 기사를 실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이봐, 거기 있어? 아직도 거기 있냐고. 넌 내가 말을 하길 원했잖아. 맞지?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어쨌든 아덴 텐시와 나는 감옥에 끌려갔어. 아덴은 거기서 살해당했지. 내가 직접 살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타이거가 그녀를 죽였어. 우리를 거기 가둔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 난 날 이렇게 가두고 있는 네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감옥으로 끌려가기 전에 아덴은 나한테 자기가 쓰고 있는 기사에 대해 말해주었어. 런던 가디언지에 낼 기사였지. 아덴은 미국이 델타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 석유 경영권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서 말이지. 그녀에게는 인터뷰를 한 테이프도 있었어. 물론 그들이 아덴에게서 빼앗아갔지만 우리를 가둔 게 누구든 그 사람들이 지금 아덴의 테이프를 가지고 있을 거야. 네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아니야? 나는 말을 멈추고 대답을 기다렸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 고문의 기술이겠죠.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덴은 타이거가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 아마 넌 알고 있겠지? CIA? 어쩌면 CIA가 타이거를 고용했는지 몰라. 아니면 석유회사? 아덴은 이 모든 이야기를 썼고 또 다른 작가와 내용을 공유했지. 그녀의 이름은 엘리 쿡스야. 그리고 그녀와 그 가족은 바로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갔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전부야. 여기까지가 아덴이 알아낸 전부라고. 이게 다라고. 나는 다시 멈췄습니다.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나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는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길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당하고 몇 시간 뒤 내가 감금된 곳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벽에서 일어나 앞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내 팔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반은 걷고 반은 끌리면서 밖으로 나와 차에 태워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 죽을 장소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차는 한참을 달려 갑자기 멈춰섰고 문을 열고는 나를 아스팔트 위로 떠밀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차가 빠르게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켜 길가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차가운 마른 잔디 위에 머리를 누이고 나는 마침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메이즈 경관입니다. 순찰대원이 내 머리 위에 천을 벗기며 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왜 손이 묶여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는 알렉스 크로스요. 워싱턴 시경의 형사고 나는 납치를 당했습니다. 네, 알렉스 형사님.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찾아다니고 있는지 압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찾고 있었나요? 오늘이 3일째입니다. 메이즈 경관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브리에게 전화를 해줘야 했지만 일단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은 누군가가 깨끗하게 치워놓은 상태였고 모든 것이 정돈되고 정갈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나는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온 집안의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밤늦게까지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나나마마의 물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데이먼과 브리와 삼손에게 전화를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나는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 밖에 누군가는 아직도 내가 뭔가 위험하고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바로 그들이 옳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고문하던 그자에게 CIA와 타이거의 커넥션에 대해서 말해주었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살려보내준 거겠죠.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면 되니까요. 게다가 이젠 타이거도 죽고 없어져 버렸으니 말이죠.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아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이 델타에서 중국과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석유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무모한 사업 때문에 수천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덴이 목숨을 걸고 조사했던 내용이었고 엘리 콕스와 공유한 내용이었으며 엘리와 그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내용이었습니다. 나나의 거실 소파에서 나는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뜻하고 편안한 잠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런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가족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의 가족도 그들보다 먼저 살해당한 그 많은 가족들처럼 살인자들의 손에 죽어간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나는 CIA의 스티븐 밀러드와 메릴 스나이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크로스 형사가 집에 있는 줄은 몰랐어요.
밀러드와 스나이드를 따라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이 갓, 바로 알리였습니다. 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전하고 생기 있고 상처받지 않은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알리, 나는 앞으로 달려나가 무릎을 꿇고 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빠, 아빠. 나의 작은 아들은 사시나무처럼 떨며 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닙니다. 떨며 울었던 것은 바로 나였고 알리는 나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나는 CIA 요원들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제야 에릭 다나와 나의 친구 알 터너가 집에 들어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때 제니가 울며 집으로 뛰어들어와 내 가슴에 안깁니다. 오, 우리 이쁜 아기, 내 사랑 제니, 제니야. 난 괜찮아요. 우린 다 괜찮아요. 제니가 말했습니다. 우린 어떤 방에 갇혀 있었어요. 우릴 가둔 사람들은 차례대로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걸 물어봤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는데. 알렉스, 너니 알렉스? 내가 집에 돌아온 거니? 나나 마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나의 모습은 엉망이면서 동시에 환상적이었습니다. 나나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모두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해치진 않았단다. 나나가 말했습니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어.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함께 있을 수 있다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감격적인 한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 안전하게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크로스 형사,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스티븐 밀러드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마당에 섰습니다. 집 앞 도로에는 다른 3명의 CIA 요원들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어디 있었나요? 그들을 어디서 찾았죠? 도대체 누가 그들을 납치했던 겁니까? 우린 이안 플래티가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미행을 붙여뒀어. 그리고 그가 우리를 당신의 가족에게 이끌어줬고 3명의 용병들이 당신 가족을 감시하고 있었어. 모두 플래티에게 고용된 자들이었고 플래티는 중국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거요. 당신 가족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받긴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안전하게 지낸 것 같소. 아무래도 만일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둔 것 같은데 플래티는 당신이 라고스에서 자기가 한 일을 알아낼까봐 두려웠던 것 같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뇌물은 라고스에서 너무 보편적인 생활 방식이었어요. 아덴은 중국이 델타에서의 석유 무역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곳에서는 수천의 나이지리아인들이 살해당하고 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맞아요. 우리도 다 알다시피. 밀러드가 말했습니다. 지금 플래티는 어디 있는 거죠?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데리고 있어. 곧 그를 신문할 참이요. 결국에는 모든 걸 털어놓게 될 거요. 타이거라고 불리던 소완드가 플래티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미 알아냈소. 할 말은 그게 단가요? 밀러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있으시오, 크로스 형사. 그들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당신은 가족에게서 너무 오래 떠나 있었소. 나는 밀러드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테라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멈추며 데이먼이 내려서 달려옵니다. 나도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크로스 가족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다른 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내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후 어느 날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나는 버지니아의 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 초인종을 눌렀죠. 몇 분 후 거실에 불이 켜지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CIA 스티븐 밀러드가 짙은 청색의 가운을 입고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수트와 넥타이가 없는 그는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위층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티브,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더 자. 다시 밀러드는 나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도대체 새벽 3시에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요, 크로스 형사? 잠깐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커피라도 한잔 합시다. 우리는 부엌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밀러드는 내게 아무것도 권하지 않았고 나는 바로 이 밤에 찾아온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엘리의 집에 간 적이 있었소. 당신네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꽤 잘했더군. 난 엘리의 원고 일부와 나이지리아에 있을 때 쓴 메모도 찾았지. 모든 게 아주 정상적으로 보였어.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 그게 당신이 이 시간에 내 집까지 찾아온 이유요? 나한테 모든 게 다 정상적이었다라고 말하려고? 밀러드는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정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거요.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엘리의 집에 다시 가봤거든. 그때쯤 되니 내 형사 모드도 제대로 작동을 했고 난 조지 대학 출판부에 있는 엘리의 편집자와도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 말이 엘리가 원고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군. 그 부분이 바로 나이지리아 여행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었다더군. 어쩌면 그 부분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르지. 밀러드가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 되잖아. 안 그렇소, 형사? 그 부분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죽인 건지 모르지 않소?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새벽 3시에 여기까지 왔겠어? 내 집에서 잘 자고 있었겠지. 밀러드는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아마 당신은 당신 가족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 준 것에 대해 나한테 한 번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했나 보지. 그럼 인사는 받아준 걸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주시오. 지금 당장. 나는 벌떡 일어나 스티븐 밀러드를 오른손으로 내리찍었습니다. 내 주먹에 그의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건 내 가족을 납치한 대가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엘리는 자기 원고를 타이핑해주는 전담 타이피스트가 있었어. 바바라 그로즈 위스키라고 워싱턴에 살고 있지. 엘리가 매달 그녀에게 보내는 수표를 추적해서 알아냈어. 희소식은 바바라가 엘리의 원고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 부분에는 엘리가 라고스에서 아덴 텐시를 만난 것도 나와. 이안 플래티의 이름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거론되지. 당신 이름도 마찬가지고 밀러드. 아덴은 당신과 플래티가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사실은 바로 네가 중국과의 석유 협상을 주선한 인물이더군. 네가 뇌물을 받은 거고
또 네가 소완드 그 타이거를 고용한 거지. 밀러드, 당신을 체포한다. CIA는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않을 거야. 벌써 널 우리한테 넘겼거든? 밀러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고? 그것도 원고의 일부라고? 작가의 노트? 그런 걸로 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확신하고 있지. 나는 부엌문을 열어서 FBI 요원들과 나의 친구 네드 마호니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나는 밀러드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 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을 끝까지 남겨뒀지. 우리는 이안 플래티를 찾아냈어. 네가 그를 잡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더군. 실은 우리가 지금 그를 잡고 있지. 플래티는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어. 때문에 이렇게 널 체포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넌 끝이야, 밀러드. 넌 하지 말아야 할 큰 실수를 했어. 그게 뭔데? 밀러드가 물었습니다. 이젠 내가 미소 지을 차례입니다. 넌 기회가 있을 때 날 죽였어야 했어. 난 아주 끈질긴 놈이거든.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올 때쯤 벌써 멀리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나는 조수석에서 폰을 집어들어 내 이름을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네 엄청나게 멋있었어, 알렉스. 자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카일 크레그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믿든 안 믿든 난 밀러드의 집에서 바로 자네 옆에 있었다네. 내 생각엔 나도 역시 특별한 부류인 것 같아. 나 역시도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 그리고는 카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카일 크레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